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정현이라고 하고요. 이오이에서 주최하는 공개 강의 렉처 1과 2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렉처 1에서는 우리가 후반부에 극한의 정의가 필요하게 됐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 우리는 이 극한이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금 이 부분, 결국에 여기에서 극한의 어떤 엄밀한 정의를 다룰 것이고, 이 뒤에는 저 엄밀한 정의를 토대로 극한을 통해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먼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을 A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기는 L이라고 합시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그래프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fx는 L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잘 알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리미트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번 시간에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x 왼쪽에 있는 어떤 점을 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갖다가 점점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함수 값은 이 점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서 이 아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L에 가까워지겠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점을 잡고 점점 가까워지게 움직이게 하면 이 아이의 함수값도 점점 L에 가까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극한을 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지가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명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어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상황일 때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면 이 극한은 L이다.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명제가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명제를 우리는 엡실론 델타 문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처음 보았을 때 굉장히 좀 난해할 수도 있고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는지 또 어떻게 정량적으로 활용해서 뭐 증명을 하거나 하는지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명제를 세 부분으로 쪼개보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일단 첫 번째 명제를 보면은 어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면 극한이 L이다 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이 델타가 존재함을 밝혀야지만 극한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셨죠? 델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절대값 기호는 쉽게 좀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어떤 정해진 값이 있을 때 이 x축 수직선 상에서 a가 있고 그럼 x라는 점은 어느 부분을 왔다 갔다 하냐면 이런 구간을 왔다 갔다 하겠죠. 이 거리가 각각 델타인 이 구간 안에 어떤 들어있는 점을 우리는 x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델타라고 했는데 이 조건은 곧 무슨 의미냐? y축을 보았을 때 또 마찬가지로 fx라는 점이 있고 이 l이라는 주어진 값이 있을 때 저 fx라는 것은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각각의 거리가 엡실론인. 결국에는 이 명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x라는 아이가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할 때 이 x의 함수값 fx는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아직 잘 감이 안 오시죠?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똑같이 A라고 할 거고요. L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먼저 엡실론에 대해니까 이 상황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 라는 말은 어떤 이런 구간에 대해서 라는 말이랑 똑같겠죠. 저런 구간에 대해서 이럴 때 라는 것은 이 A를 중심으로 이러한 구간이 있을 때 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x를 답던지 간에 이 x의 함수값이 이 구간 안에 쏙 들어와야지만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라는 의미예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점이 있을 때 이 점의 함수값도 이 구간 안에 쏙 들어와야 하는 거고요. 이 구간 안에 모든 점들이 마찬가지로 이 구간으로 쏙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 엡실론을 어떻게 잡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의 길이 델타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차 범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함수값을 뭐 추정을 하거나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결국에 중심, 우리가 원하는 값은 L이고요. 오차 범위를 엡실론으로 설정을 합시다. 그 말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함수값이 L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이면 우리는 대충 L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X를 잡읍시다. 이 X라는 아이가 A와 충분히 가까워요. 충분히 가깝다는 말은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델타라는 값을 하나 딱 정하고 그 델타라는 거리 안에 존재하는 X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함수값이 이 오차 범위 안에 쏙 들어오면은 극한을 L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L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오차 범위를 잡겠습니다. 오차 범위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라는 값을 정할 거예요. 어떤 델타라는 값을 정할 겁니다. 어떤 델타라는 값을 정해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의 함수값이 이 오차 범위 안으로 쏙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이 l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오차 범위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아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오차 범위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정성적 말고 정량적으로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예시를 좀 다루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fx에 대해서 x가 3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쉽게 극한을 계산할 수 있죠. 이거의 극한은 3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의 극한이 3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어떤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x 마이너스 지금 3이니까 3 요거일 때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요거를 만족시키는 델타가 존재하면 되는 거죠. 지금 위에서 우리가 본 이 명제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지금 이 부등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2x-6이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이고요. 또 요거는 2 곱하기 x-3이 되겠고 x-3이 2분의 엡실론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 사이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또 요거는 뭐 이거를 제외한다면 x-3이 델타와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이걸 만족시킨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 엡실론에 대해서 이 상황일 때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델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델타를 예를 들어서 2분의 엡실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 상황을 만족시킬 때 이 상황이 만족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함을 밝힌 것이고 이 식으로 결론은 이 극한이 3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본 이 엡실론 델타 논법 이 정의를 활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부등식을 정리를 하고 이 엡실론에 해당하는 델타를 좀 이쁜 형태로 잡아주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관찰할 수 있겠죠. 이런 극한의 정의를 활용해서 또 이런 단순한 명제 말고도 극한의 유일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L1과 L2가 fx의 극한이면 얘 둘은 같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극한은 하나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를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쭉 써서 증명을 할 수도 있겠죠. 대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아이디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L1, L2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L1하고 L2가 다르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좀 크기 순서를 줘도 상관이 없겠죠. 일반성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L1이 L2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쪽을 먼저 해야겠구나. 이렇게 오차 범위를 설정을 합시다. 각각 이런 오차 범위를 설정을 했을 때 이 A라는 아이 근처에 이런 점들이 여기에도 쏙 들어가고 여기에도 쏙 들어가야지만 얘네 둘이 극한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거짓이 되고 결국에는 L1하고 L2가 같다라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좀 써보면요. 예를 들어서 x-a 델타 1 요거일 때 요거이고 또 마찬가지로 델타 2에 대해서
요거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델타를 이 엡실론 1하고 엡실론 2 중에 작은 값으로, 엡실론이 아니군요. 델타 1하고 델타 2 중에서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얘네 둘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얘도 성립해야 되고 얘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 오차 범위 안으로 쏙 들어와야 되고 이 오차 범위 안으로 쏙 들어와야 되듯이. 근데 그게 거짓임을 밝히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냥 쭉 전개를 하시면,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이 겹치지 않아야지만 얘네 둘에 동시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길이인 epsilon 1, epsilon 2 더한 값을 갖다가 L1 빼기 L2보다 작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들어가시면 쉽게 증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어려운 부분이 끝났고요. 네, 이제 쉬운, 우리가 좀 많이 보아왔던 부분입니다. 극한 역시나 함수를 우리가 연산을 했듯이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극한끼리 이렇게 더하든지 스칼라 곱을 한다든지 아니면 곱한다든지 나눈다든지, 분명히 여기서는 요 i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이것도 우리가 보아왔던 저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fx, 예를 들어서 뭐 이 명제를 증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델타 1이라고 했을 때 y를 L1이라고 할게요. 또 gx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y를 델타 값의 최소값으로 설정을 하면 EY와 EI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fx 더하기 gx가 UI를 만족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려면 결국에 이 L은 L 플러스 L1 플러스 L2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고요.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짚고 넘어갈 굉장히 중요한 정리, 샌드위치 정리죠. 어, 뭐 이런 식으로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만약에 EI와 EI의 값이 같다면 EI도 L로 극한값을 동일하게 가진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포물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을 때 또 여기 있는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뭐 이거는 왼쪽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이 A라는 왼쪽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아니구나. 다시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이 양쪽 부분에 대해서 UI를 G, F, H라고 한다면 이 조건이 성립하죠. 이때 A로의 극한이 H와 G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결국에 F도 같은 극한을 가진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A 근처의 모든 x를 보기 때문에 A라는 값에서 어떻게 크기 순서가 정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A라는 점에서만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리는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를 뗀 부분에서도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던 것처럼 엡실론 델타 논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보았던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 A라는 I 근처에 이렇게 델타라는 구간을 설정했죠. 이때 이 오른쪽만 확인하는 것이 플러스가 붙은 우극한이고요. 왼쪽 부분만 확인하는 것, 이게 왼쪽 부분이죠. 잘 모르시겠다면 여기가 A-델타고 우리는 A-델타와 A 사이의 값을 보고 있기 때문에 A를 양면에서 빼줘서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결국에 A-X 양쪽이 바뀌니까 여기가 0, 여기가 델타, 요거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만 확인하면 마이너스가 붙은 좌극한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뭐 0 근처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구간들에 대해서는 1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오차 범위를 잡았을 때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극한을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왼쪽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 0 근처에 대해서 오차 범위를 잡았을 때 전부 다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좌극한을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해서 극한의 존재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fx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곧 무엇이냐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그 값으로 같을 때 우리는 이 fx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연속이라는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에서 연속인데요. 이 점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조건을 동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그 아이가 극한값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 아이들이 일치해야지만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함수값 존재하죠. 두 번째, 극한값 존재합니다.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연속이 아니다. 다른 말로 불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함수값은 존재하죠. 그러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함수는 이 점 x0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에서 우리가 연속을 보았으니까 이거를 확장을 해서 어떤 공간에서 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일 때 우린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뭐 닫힌 구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의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닫힌 구간 i라고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닫힌 구간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연속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A에서의 함수값, 왼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그 점에서의 우극한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A에서는 그 함수값이 우극한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점에서는 반대로 이 함수값이 좌극한과 같아야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B에서는 함수값이 좌극한과 같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중요한 정리가 있는데요. 바로 중간값 정리, 중간값 정리, 우리가 IBT라고 부르는 중간값 정리입니다. fx가 이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할 때 FA와 FB 사이에 어떤 K가 존재한다면 그 K를 갖다가 함수값으로 가지는 정의역에 어떤 한 원소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F라는 I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이때 이 점이 FA고요. 이 점이 FB가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점 K를 갖다가 잡으면 이 K를 갖다가 함수값으로 가지는 이 구간 안의 원소 C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때 구간은 닫힌 구간이겠죠. 예를 들어서 FA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C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만 존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굴곡지게 생긴다고 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또 요 점이 FA가 되겠고 요 점이 FB가 될 텐데 K라는 값을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해당하는 C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 개수가 뭔지는 상관없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값 정리입니다. 요거에 대한 증명은 좀 해석학적인 부분이 많이 요구가 돼서 이후에 아마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네, 아마 이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법칙을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이때 가정을 존재한다고 하자. 극한이 존재할 때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이때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엡실론 델타 논법을 썼을 때 이러한 L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점근선을 가져서 계속 올라갔을 때 이 점을 A라고 하면 A에서는 극한을 가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뭐 어떤 값에다가 오차 범위를 잡아도 그 아이를 넘겨버리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A 근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를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우리는 이 엡실론 델타 도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떤 식으로 잡았을 때 이 fx라는 아이가 이미 어떤 수보다 죄송합니다. fx라는 아이가 이미 어떤 수보다 커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엡실론의 역할을 대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가지고 음의 값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을 하자면
이 함수 값이 어떤 임의의 값 n보다 항상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분명히 엡실론을 대신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값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볼 수 있고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가지는 경우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 말고도 충분히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진동하는 경우 잘 아시겠지만 sin x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함수값에 대한 극한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그런 경우일 때 우리는 특별히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이기 때문에 이 경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우리가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렉처 3부터는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또 그리고 그것이 미분이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정현이라고 하고요. EOE에서 주최하는 공개 강의, calculus 강의에서 렉처 2 연습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제를 준비했고요. 렉처 2에서는 굉장히 좀 극한에 관한 엄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함수의 극한이 0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극한의 정의인 엡실론 델타 논법을 활용을 해야 되죠. 어떻게 엡실론 델타 논법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는 엡실론 델타 정의를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엡실론 델타 정의에 맞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잘 보면은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절대값 x가 되고요. 요게 델타보다 작을 때 이때 fx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이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 sin x분의 1 그리고 극한이 지금 0임을 밝히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기 0인데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y가 엡실론보다 작은 이런 델타를 찾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델타의 조건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델타의 조건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거의 대부분은 엡실론의 조건을 좀 조작함으로써 델타의 조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엡실론의 조건은 지금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써보면 x제곱 sin x분의 1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sin 함수가 들어있네요. sin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윗끝과 아랫끝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등호가 윗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윗끝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sin x분의 1의 절대값은 항상 1보다 작죠. 그 말은 양변에 x제곱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이러한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현은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왜냐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값이 양수가 됨을 확인하면 자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델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때 x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 x제곱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 명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델타의 값을 찾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또 마지막 단계인데요.
엡실론에 대해 델타의 값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는 그냥 x고 여기는 x제곱이기 때문에 아마 델타가 뭐 루트 엡실론과 같은 형태라면은 이 명제가 잘 보여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델타를 갖다가 루트 엡실론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모든 엡실론에 해당하는 어떤 델타, 그러니까 엡실론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존재하는 델타의 값을 표현한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했을 때 우리는 저 위에 보라색 명제, 즉 요것이 요거이다 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델타의 값을 찾음으로써 이 전체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함수의 극한이 0이 됨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정의를 갖다가 그대로 표현을 해서 이 상황에 맞게 변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델타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엡실론의 조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죠. 여기서는 삼각함수의 윗끝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형을 한 것을 바탕으로 델타의 값을 찾았죠. 또 델타의 값을 찾는다면 엡실론 델타 조건을 어, 충분히 보인 것이고, 또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극한이 0임을 우리는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명의 마무리입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도 그 극한을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극한, 또 이 극한의 값을 밝히는 문제입니다. 또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극한의 값이 1임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극한을 갖다가 연산하는 우리 법칙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간편하게 쓰자면 이거는 각각의 극한의 합이고 곱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극한의 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극한 연산 법칙을 활용해서 지금 위 나와 있는 극한을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이 연속함수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 전체를 갖다가 연속함수로 보고 0을 그냥 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식을 조금 조작을 해서 우리가 쉽게 딱 대입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좀 편할 것입니다. 뭐냐면은 코사인 x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면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런 형태로 바뀌고 코사인 제곱은 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형태로 바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전체 식은 1 빼기 2 사인 제곱 2분의 x의 형태로 바뀔 것이고 지금 이 분자는 곧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2분의 x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2분의 x 곱하기 사인 2분의 x고 분모에는 x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요 변수가 2분의 x의 꼴을 띄고 있기 때문에 분모의 2를 나눴다가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2분의 x도 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서 요 y가 1임을 밝힐 수 있고요. 또 지금 요걸 이렇게 약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마이너스 사인 2분의 x가 되겠죠.
이 아이는 분명히 0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의 극한이 0이다 라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하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아이는 오히려 조금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x가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x를 분자해서 묶어주고요.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x. 그리고 분모는 지금 sin 2x의 형태를 띠고 있죠. sin 2x가 2 sin x 코사인 x일 테니까 즉 이 아이는 2분의 1 sin 2x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x를 여기 분모 속의 분모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또 그리고 여기에 2x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분모를 2로 나눴다가 2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2x도 0으로 가죠. 즉, 이 아이 전체의 극한이 1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 또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는 1로 가기 때문에 전체 극한의 값은 2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형태에서 각각 f와 g의 극한이 존재할 때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대로 편하게 극한값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극한의 값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해서 극한의 값을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인 함수가 눈에 들어오죠. 사인 함수는 위끝과 아래끝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위끝과 아래끝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샌드위치 정리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끝과 아래끝을 적어주면 아래끝은 마이너스 1이고 위끝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양옆에 루트 x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크기 순서를 가진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이때 첫 번째는 지금 이 아이의 극한을 생각해보고 이 아이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극한은 분명히 0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이 아이의 극한은 0이죠. 또 요거는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보았듯이 에프실론 델타 논법을 통해서 또 따지자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근데 또 이 아이들이 지금 이 0 근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0을 대입해서 이 극한값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가운데 루트 x 사인 x분의 1의 극한값도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해가 존재함을 보여라 라는 것인데 해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아이를 fx라고 했을 때 fc가 0이 되는 c가 존재함을 보여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보았을 때 아무래도 중간값 정리가 떠오르실 겁니다. 중간값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 구간의 양 끝점의 함수값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값이 함수값이 되는 그런 그 구간 안에 원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0을 기점으로 위와 아래에 있는 그런 점들을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그 점이 어떤 점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보기 쉬운 점부터 좀 보게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뭐 F0 같은 그런 점들은 분명히 함수값이 1이죠. 또
f의 마이너스 1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이 둘은 함수값이 0을 딱 사이에 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고 지금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0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부분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fx라는 아이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닫힌 구간 내에서도 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괄값 정리에 의해서 뭐 어떤 식으로 저 다항함수가 그려지든지 간에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0이라는 값에 대해서 이 0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이 구간 내의 원소 C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증명의 끝인 거죠. 왜냐하면 중괄값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구간을 찾았고 또 그 구간 내에 함수값을 0으로 가지는 C가 존재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명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